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롱스 TV 제 118회차 예 저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과거사하고 좀 제 제목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 몰락, 공산주의 몰락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는 건데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역사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큰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 스탈린 시절에 구소련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사람들 참 흥미있게 보는데 사실 스탈린은 2차 대전 때 승전국이 됐어요. 그죠? 예, 승전국이 되고 독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전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승전국이 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1950년 45년에 끝났죠 전쟁이. 그리고 1950년 6.25를 일으켰는데 6.25 때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미국에 휴전을 하게 되죠. 53년도, 52년도쯤도 휴전이 협상이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53년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냉전이 계속되는데 또 월남전이 또 터졌죠. 66년인가 65년 그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또 동남아를 또 다 적화시켰어요. 그랬는데 1984년이나 1989년 그죠? 그때쯤 들어와서 그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소련이 바뀌죠. 예. 철의 장막을 거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방을 하니까 참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강대한 공산국가를 알고 있었잖아요. 소련을. 그러니까 뭡니까 앙골모아 대왕의 도스테람스연을 보면 앙골모아 대왕의 나라 이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가난하게 돼가지고 망하는 걸 보았죠 우리가. 그리고 공산주의로 뭉쳐져 있던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런 게 이제 다 무너지고 또 유고 연방 등이 해체돼가지고 꼭 1차 세계전 이전 같은 그런 시대로 이제 다 각자 독립해서 돌아갔죠.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북한만 빼고는 전부 공산국가들이 체제 변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바꿨는데 북한만 바꾸질 않았죠. 예. 냉전은 종식되었는데 남북한은 변화된 것이 없이 그냥 대치가 계속돼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닌 사후 스탈린 치하의 소련인데요. 레닌은 공산혁명이 1917년에 볼셰비크가 성공했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경제성이 나빠져가지고 NEP New Economic Policy NEP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 NEP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련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NEP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땅을 농민들에게 땅도 허용하고 사유재산을 다 허용해가지고 상당히 자본주의 사회와 비슷한 형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공산혁명으로 이제 다 끌고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숙청하여 처벌했죠.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됐죠. 그래서 뭐 이때 처벌된 인구가 소련 인구의 뭐 5분의 1 정도라는 말도 있고 말도 못해 끔찍한 공포주의에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히틀러가 독선을 치르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숙청된 군장성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군장성을 풀어줘가지고 전선으로 보내서 이제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스탈린가르드 전투 같은 거 유명하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이 기간에 소련은 전대미문의 경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전쟁하러 그래야지 이제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공포 정치에 의한 강제 동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 건설을 했다. 근데 이제 이때 노동력으로 불리는 사람 있죠. 스타노프라고 있죠. 스타노비치. 스탈린은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여기에 강제 충성한 부하들이 나중에 다 숙청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제 동원으로 중노동으로 건설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걸 그대로 따는 데가 북한이죠. 김일성주의 마찬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천리마 운동, 속도전, 천삽뜨기 운동, 새벽벌기 운동
고난의 행운동 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북한은. 이래갖고 남북 지상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경쟁하고 있죠. 예. 근데 북한은 정신이 빠르게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전쟁 준비였어요. 그래서 뭐 지난 그 84년 이전에는 일주일이면 한국 남한을 점령한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했죠. 예. 새마을운동을 뜰 수가 있어요.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 정책으로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노래 뭐 듣기 싫다고도 하시는 분도 많지만 하여튼 목표가 식량 증산과 농촌의 생활 개량이었죠. 초가집을 없애고 뭐 그래도 이건 사실 대성공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겹쳐져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이 5차까지 실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고 이때 이제 중동 특수가 와서 대성공을 끝나서 우리나라 그 뭡니까 뉴 G7 그러니까 3050 클럽에 소득이 3만 불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요새 그 요직은 요새 얘기고 지나간 작년도 이 정도 얘기고 옛날에 이제 과거 근무했던 그 기업체에 근무했던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제개발에 이렇게 성공했나 이걸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직장생활의 경험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시 그 중동법이 일어나서 중동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중동이나 이런 해외로 나가면 국내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그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월급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5년만 일하면은 저기 뭡니까 집 한 채 샀죠. 조그만 아파트는 장을 찢었어요. 근데 그때는 차가 이제 별로 없었죠. 예,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전철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교통수단이 주로 버스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80년 되니까 90년 들어와서 마이카 시대가 왔죠.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가 지금은 국민 2인당 1대 꼴이죠. 2,300만 대가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전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사실 마이카 시대에는 그 한 가족당 한 대, 그러니까 4인당 한 대였는데 여기 이제 지금 2인당 한 대로 늘었습니다. 그때는 1,000만 대였어요 자동차가. 1,000만 대였는데 지금 2,400만 대가 늘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때 그 일 열심히 한 당시 일하는 과정을 보면 그 저기 대우조선 제가 좀 근무해봐서 알지만 조금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업이 많았죠. 파업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대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먹고 사는 시간 빼고 다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모두 진짜 나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쳐가지고 뭐 저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저희 그 교수님께서 뭐 대학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분도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을 그렇게 하셨대요. 고3. 근데 고3 때 보통 15시간, 16시간 공부하죠. 고3, 이게 평생 고3입니다. 사실, 사다 보니까 평생 고3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그 교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그렇게 평생 일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지겨워서 뭐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엔 그랬죠. 이제 마이카 시대 지나서 차가 2인에 한 벽씩 되니까 뭡니까 그 신발이 됐어요 자동차가.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잘 사느냐? 아 여기 문제가 좀 있죠. 예. 우리 사는 모습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크고 비정규직 문제 또 국방 위기 문제 이래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한 산업 발달에 문제가 많은데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렵죠. 중년 세대도 그렇고 전부 다 우울증 청하고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정부가 빨리 해결을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남북 체제 문제도 틀리고 그래 이런 걸 보면 이제 지금 여당이 잘 하는데 이 야당이 타는 정도 되니까 그 야당 파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과거 얼마 전까지 한 총리께서 하시는 것도 그 잘 보니까 괜찮은데 탄핵 정국을 뒤해가지고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위법이나 잘못된 건 아니죠.
탄핵이 원천무효인 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나라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시 오는데 공산유착을 실천하신 분들의 그 결과를 살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게 우리가 눈에 보죠. 뭐 국유화 여기 이제 국유화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국유화라는 게 좀 말이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벌을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이제 나무 욕하고 그러는데 제 돈 많은 사람은 큰 상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는 작은 사람이고 작은 상인이고 재벌이라는 사람은 큰 상인이죠. 근데 기업이라는 데는 조직 일을 하죠. 대개 개인이라는 것보다 효율이 엄청 높습니다. 보통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예. 그럼 기업에서 인재를 하나 키우는데 보통 3배 이상 돈이 들어간답니다. 월급에 3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면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윤이 나는 거죠. 그렇게. 경영권을 또 이제 그 국유화하는 경영권을 나라가 다 가져가겠다는데 창업자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근데 사실 경영권이라는 게 그게 있죠. 공산권에서는 그 경영권을 그 역시 고급들은 똑같습니다. 여기랑 거기랑 똑같죠. 예, 고급 공산당원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영권을 쥐고 있어요. 그 구소련이면 그들을 가리켜 뭐라 노멘클라처라 그래가지고 특수계층으로 돼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석사, 박사, 뭐 고급 관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면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과 각자에게 들어가 있죠. 거기는 이제 중립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여기는 그런 거 꼭대기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공사권이 다 망했을까? 이게 물론 40년 전 얘기지만 40년 전 냉전 끝날 때 망해서 이제 그 철회장막이 거치고 주계장막도 거치고 그때 이제 그런데 이게 그 공산권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대요. 목표량만 달성하면은 완성이니까 목표량을 달성해서는 자기가 다 하지 않아도 남이 해주면 똑같은 그 결과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은 늘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이용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품의 질이 낮아지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후퇴가 작업 생산량이 미달이 오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부족하고 딸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없다는 얘기죠. 물건 쓸 게 없고 이러니까 식량 모든 게 부족. 그게 가난해진다는 거 가난해진다. 그래서 결국 가난해져서 망했다. 이게 이제 루마니아가 그 대표적인 결국 이제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레닌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레닌이란 분이 그 공산권에서는 그 예수 같은 분이로 아주 평등하고 근데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레닌 동상을 끌어내리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는 반대죠. 과잉 생산으로 남아 들어갑니다. 물자가 너무 풍부해가지고 막 그냥 풍요로워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뭐 부자는 아니래도 다 괜찮게 살아요. 부자래야 뭐 잘 사는 거 아니니까 바꾸는 사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좀 그 믿을 수 없는 이런 동구 같은 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뭐 가난한 사람이 없이 사는데 거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소련의 예친 대통령 말을 한번 빌어보면은 그 예친 대통령 이제 다 그만두시고 자꾸 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그 소련의 체제를 그 바꿀 때 1860년대 러시아의 공산품보다도 공산품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그 과학수준이 높은 그 서양에 그것도 소련이 얼마나 또 수학을 잘하고 얼마나 물리학 얼마나 높습니까 그 수준이. 근데 거기서 1860년대만 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근데 이제 결국은 그들 시대 바꾸니까 많이 회복이 됐죠.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양은 원래 과학의 본산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같다. 누가 이제 누가 그래요. 살인적인 자본주의 여기 사회는 왜 못 살겠는데 좀 어색하고 살인적인 자본주의라는 이제 생존 경쟁이죠. 생존 경쟁이 이제 너무 치열해서 우리가 좀 살기가 어렵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오면은 모두 생소하고 이제 그러는데 새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제보대 거기 자꾸 가다 민노총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래요. 저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원을 사는데 거기는 어머니 성전인데 말만 잘 들으면 저절로 먹고 살게 되는데 얘기 될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북한에 가봐야겠지만
그런 얘기들 하네요. 저 젊은이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또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근데 사실 공산주의 사회는 실업도 없고 정해진 대로만 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런 경우 말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가 좀 이제 적응되면 괜찮아지는 게 현실인데 글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 우리가 지금 그 해결할 문제가 많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예.